제가 1학년 때 화장실에서 고데기 사용을 하다가 그걸 본 일진한테 걸려서 빌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뺏겼어요. 역시나 일진은 돌려주지 않았고 매번 놓고 왔다는 둥, 나중에 준다는 둥. 솔직히 선생님께 말씀드리기에도 고데기를 사용한 제 잘못이 크니 이야기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제 고데기 빌려간 일진과는 같은 반이 되었어요. 저는 또 보고 생각나서 고데기 언제 돌려줄 거냐고 했지만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1년이나 지난 일이기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우스웠어요. 그렇게 고데기를 포기한 어느 날 수학여행을 가게 돼서 일정을 마치고 각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복도가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선생님과 일진이 있는 곳에 가봤는데 일진의 종아리 다리에 방금 어딘가 데인 듯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숙소에서 고데기를 사용하다가 고데기가 터져버려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고데기가 터졌나 하고 눈을 돌렸는데 제가 빌려준 고데기였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때 일진이 나에게 고데기를 돌려주지 않아 벌을 받은 걸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일진은 다행히 화상이 심하지가 않아 몇 개월이 지나니 흉터가 살짝 보이긴 했지만 자세히 봐야 할 정도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정말 사람은 죄짓고 살지 말아야지, 빌린 물건은 제때제때 돌려줘야지 하며 다짐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여고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야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 서연이가 내 남친이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 그 말에 호기심이 커져서 화장을 하고 꾸민 후에 같이 나갔어요. 정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8대 정도의 오토바이가 일자로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량스러운 애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이어서 몰래 도망쳤어요. 그렇게 벌벌 떨며 야자를 마친 후 집에 갔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죠. 메신저에 들어가니 어떤 모르는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에 같이 술 약속을 잡고 있길래 저는 눈치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단톡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무실에 갔더니 글쎄 어제 만났던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제 이름도 같이 적고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희 담임선생님은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기 시작했어요. 생기부에 네 만행 다 적을 거라고 협박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의 태도였습니다. 애초에 따라오지나 말던가. 남자 밝히니까 나와놓고 한준석이 너한테 관심 있다던데 잘해보는 건 어때? 진짜 죽방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애초에 야자째고 그런 애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더욱이나 저희 집이 엄해서 부모님이 오해하실까봐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또 절 범죄자 취급하며 친구들, 선생님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준 점도 너무 화가 났고 그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더니 역시나 부모님께 엄청 혼났어요. 저는 담임선생님과 그 애들한테도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복수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담임선생님은 교감 정도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흡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하였고 남자애들의 SNS에 들어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사람 태그 목록을 다 캡처한 후 검진표와 함께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담임의 만행을 알렸죠. 담임이 합당한 사과를 하지 않을 시 교육청에 신고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쩔쩔매시며 담임쌤을 부르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니라면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쌤 앞에서는 빌빌대는 꼴이 진짜 강약 약강이었어요.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리시고 계속 생기부에 불이익 줄 거라면서 꼬시길래 저는 정시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물론 정시로 인석을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꼰대 같은 성격 못 버려서 교감은커녕 만년 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선수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 점점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 운동 왜 하냐? 너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냥 때려쳐.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새벽 운동을 가고 학교 끝나자마자 수영하고 수영 끝나자마자 헬스를 해서 다 끝내고 집에 오면 10시간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서 반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날이 갈수록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운동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런 애들이 나중에 가서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지. 저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야, 너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나중에 뭐하고 살래? 그리고 넌 너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본데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목소리도 진짜 듣기 싫거든? 입 좀 다물래? 하지만 고쳐지기는커녕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되돌아왔죠. 화가 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새끼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어라 운동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저는 상승세를 타며 나가는 대회마다 메달을 따고
내신 관리도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던 인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 중학교 때 가장 친하던 친구에게 연락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는데 절 무시하던 애가 보이더라고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겉모습은 예전이랑 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잘 지냈냐? 뭐하고 지내? 그냥 그럭저럭 지냈지. 학교는? 학교는 다니고 있어? 학교 너무 멀어서 자퇴했어. 아 진짜? 중학교 때 너가 나한테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을 거랬잖아. 근데 나 인서울대학교 다니는데? 라고 말할 때 진짜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느낌? 잘 됐네.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그러면 지금 뭐해? 나 그냥 가게에서 알바해. 얘들아! 중학교 때 얘가 나 운동한다고 엄청 무시했잖아. 근데 얘 저기서 알바한대. 와 대박.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니까. 이때 술 기운 때문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애는 얼굴 빨개지며 담배 좀 펴고 오겠다고 나가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유치했는데 말할 당시에는 너무 속 시원해서 날아갈 것만 같았던 기억이 드네요. 그 후 남자애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술집 알바나 하고 있겠... 영화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날 쯤 제 뒤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다리를 제 좌석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조심히 다리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아이 씨발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네가 자리를 옮기면 되잖아. 어린 녀석이 어른한테 명령을 하고 지랄이야? 라고 말하시고 다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아버지는 살짝 화가 나셨지만 그래도 조심히 저기 아저씨 에티켓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잘못은 대기하셨는데 왜 제 아들에게 욕을 하세요? 그 아저씨는 덩치가 좀 있는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 쪼르셨는지 다리를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그 아저씨는 복수를 하는 듯이 3분 간격으로 플래시를 켜시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은 다른 영상에서만 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아저씨의 아들이 우리 아빠 괜히 건드그 지랄이야 병신들. 아빠 참교육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저씨와 그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음료수를 시끄럽게 마시고 사진을 찍고 다리로 좌석을 차는 등의 민폐란 민폐짓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영화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죠. 그렇게 영화가 다 끝나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저씨와 그 아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지랄 좀 작작해. 영화관에서 지랄도 풍년이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개새끼를 봤나. 그리고 그 아저씨와 아들은 창피한지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고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티켓값 어떡할 거야? 내 시간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그 아저씨는 다른 분들에게 돈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아까 화난 감정으로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말고 댁 아들 교육 똑바로 하세요. 저도 그 아저씨에게 욕을 한 점은 잘못한 점이지만 그날은 제 인생 중 가장 사이다였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영화관처럼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에 맞는 에티켓 좀 지켜주세요. 어느 날 인형 뽑기를 하다가 지갑을 주웠어요. 친구는 두고 가자고 했지만 저는 괜히 거기 있다가 누가 훔쳐갈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학교에서도 그런 물건은 경찰서를 가져다 줘야 하는 거라고 가르침을 받아 주변 경찰서에 맡기게 되었어요.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해서 적고 집으로 갔어요.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라고 하자 뭔가 웅성거리더니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갑 주우신 분 맞으세요? 네. 아, 지갑 주인이셨구나. 저는 지갑을 잘 찾아가고 전화를 건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남의 지갑을 그렇게 막 들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절도예요. 당장 가지고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분명 경찰서에 지갑 맡기고 왔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전화 걸어서 찔려서 경찰서에 넣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이미 30분 전에 경찰서 힘들게 찾아가서 지갑 드리고 왔는데 괜한 오해 마시고 잘 찾아가세요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조금 억울할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야 씨발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도둑년이 어디서 남의 지갑 훔쳐놓고 당당해. 진짜 어이가 없네. 너 몇 살이야? 어? 그쪽이 지금 오해하고 있으신 거고요. 저는 그쪽이 전화 오시기 2~30분 전에 경찰서에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도둑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여자 하는 말이 CCTV 다 확인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반말이냐? 언니가 네 학교 찾아가서 눈물 한번 쏙 빼줘? 내 친구들 존나 무서운 년들이었다. 완전 각오해야 돼. 조용히 지갑 내놓고 용서받는 대신에 돈 내놔라.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어머니께 카톡 내용까지 다 캡처해서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정부 청사에서 전국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법령을 모를 때 상담해주시는 일을 하셔서 웬만한 법령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고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하셔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답장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나중에 직접 인형 뽑기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가 조용하면서 무섭게 니네가 뭔데 올바르게 지갑 경찰서 갖다 준 내 딸을 도둑년을 만들어 내가 5만 부 다 끓여서 신고해줘? 이러면서 쏘아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하고 협박도 안 하겠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상황을 보아하니 모욕죄나 몇몇 법령에 의해 잘은 모르지만 신고당할 수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형뽑기집에 포인트를 적립하려고 알려준 제 개인정보를 멋대로 유출한 그 인형뽑기집도 신고할 수 있었고요. 거기 사장님이 진짜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도 했고 어머니도 큰일 벌이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 인형뽑기집 한두 달 지나고 문 닫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지갑 보면 그 자리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함부로 오해하지도 말고 돈 뜯어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큰 코 다쳐요.